복수에 들어갑니다. 지침 내용 생각하며 소개합니다. 시작. 필름에 찍힌 글자들이 빛에게인 나 자신의 이해임이 읽혀진 것을 인정. 동시에 그 내용이 이해된 것에 집중. 설계대로 된 것을 인정. 인정. (10초) 분석 정리합니다. 네, 35초. 스토리텔링 하겠습니다. 시작. 뉴턴의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이 많이 허약해져서 평소에도 많이 병에 시달리셨는데 그 후 뉴턴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뉴턴은 아버지께서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지극히 정성으로 키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뉴턴이 시골에서 살게 될 때 항상 주변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사는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항상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물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뉴턴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호기심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갖다 보니 이것저것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뉴턴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주변에 있던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의자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등 여러 목수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것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뉴턴의 손재주가 점점 늘어갈 때쯤 뉴턴이 곧 학교를 입학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뉴턴이 입학을 하게 되었고 당시 뉴턴이 학교를 되게 싫어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만들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훨씬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 성적도 점점 하락하게 되고 선생님한테도 또는 또래 친구들한테도 따돌림을 받고 무시를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뉴턴이 마음을 다시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뛰어난 머리를 이용해서 금방 성적이 향상하여서 전교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뉴턴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도 계속 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약방에서 그 약 만드는 제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선 자신이 직접 그 풍차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약방 지붕에다가 자신이 직접 풍차를 설계해서 그 바람에 맞춰서 풍차를 만들어 약 제조에도 도움을 주었고 혹은 사람들이 모래시계가 너무 불편하다고 했을 때 자신이 직접 물시계를 고안하여서 물을 이용해서 모래 대신 시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뉴턴이 이것을 어렸을 때 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뉴턴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뉴턴이 작은 발명품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당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페스트라는 병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병으로 인해서 뉴턴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그래서 뉴턴은 다시 농부가 되어서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똑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과 어머니께서는 농사일도 잘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라고 하였지만 사실 훌륭한 농부가 되기보다는 그저 농사일을 하다가 깜빡깜빡 풍차 돌리는 원리를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기한 것을 발견하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거나 농사일에 대해서 계속 까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꾼이 되기는 일렀고 그냥 다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여서 다시 어떤 교수님과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 추천으로 다시 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데 사실 자신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을 잘 알고 있었던 베로라는 교수님께서는 그만큼 똑똑하고 시골에서 농사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신기한 것들을 연구했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뉴턴을 추천해서 뉴턴이 곧 케임브리지의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차츰차츰 자신의 지위가 넓어지면서 특히 망원경을 독특한 망원경을 개발하여서 영국의 국립학회의원으로서 참여하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점점 관심도가 높아져 뉴턴의 발명품들 혹은 연구 자료들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을 때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중력에 대한 법칙을 생각해낸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미적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미적분에 관해서 이미 풀고 발명해내었다고 주장하였고 마이크 뉴턴은 그 후로 한참 후에 자신이 발명했다고 주장을 해서 겹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만들었다고 하긴 하였지만 그 당시엔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뉴턴은 베로 교수님의 추천으로 광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빛을 분리해내는 것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바로 프리즘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사촌동생과 혹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같이 놀곤 했습니다. 그렇게 뉴턴이 수많은 발명품을 발표해내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 실적을 내자 어느덧 뉴턴이 죽을 때가 돼서 자신이 그 큰 바다 앞에 자신이 한 발명품들은 작은 조각들과 같다 혹은 조개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듯은 자기가 발명하거나 연구한 것은 극소량에 불과하며 그 외의 것들은 앞으로 계속 발견되어 날 것이다 이라는 말을 남기고서는 죽게 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한 6분 정도 스토리텔링을 했는데요. 오늘 읽은 책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표지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한번 넘겨보세요. 안에 글자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그쪽에 네,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거기. 네, 한번 넘겨보세요. 이 글자가 아주 빽빽하네요. 네. 이게 지금 이게 45,000자가 되는 책인데 이걸 아까 보니까 10초 만에 다 읽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오늘 읽은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도가 전체 100%로 봤을 때 이해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됩니까? 95% 이상? 98% 정도인가? 98%좀 돼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학원에 온 지가 얼마나 됐죠?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됐죠. 네. 자기 소개에 빠졌는데 어느 학교 누구인지요? 저는 동탄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학교가 서울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동탄 이신도시라 해서 네. 새로 개발된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지금 1분당 그 읽은 글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1분에 한 27만 자 정도 나와요. 윤현민 학생이 우리 여기 왔을 때 최고 속도가 분당 486자예요. 그래서 27만 자로 나눠 보니까 약 현재 555회 정도 개발됐어요. 본인이 실감이 납니까? 네. 그 실감이 실제 그 적용 부분에서 공부할 때나 뭐 시험 칠 때나 이런데 어떻게 이 사정을 또 배우려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학원 다니기 전에는 문제를 읽고선 풀었을 때 딱 그 종소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끝나는 소리에 맞춰서 풀게 되었는데 이거 한 이후로 기말고사 때 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시간을 반이나 남겨놓고 다 풀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싹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는 속도도 빨라졌고 집중도도 높아졌는지 성적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지방이라서 수도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시험 추가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소서 쓸 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전에 미리 수많은 책들 독서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네. 열심히 해갖고 대학도 원하는 대학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까? 딱히는 없지만 일단 고등학교 먼저. 최고의 대학 갈 자신이 있어 없어요 이제? 한강원 편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최고의 대학 이게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